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전국은 조기 대선 체제로 접어들었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강원 표심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는데요. 이번에는 누구 손을 들어줄지 여야 모두 민심 얻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제19대 대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60일 뒤인 5월 9일에 치러졌습니다. 강원도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34.16%, 29.97%를 얻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보다 4%포인트 이상 앞서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17%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지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전국 상황에 비해선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18개 시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서를 중심으로 8개 시군에서 1위를 기록했고 특히 춘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홍 후보는 영동을 중심으로 10개 시군에서 1위를 기록했고 양양에서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19대 대선에서 주목할 점은 유력 대선 주자가 여러 명이었다는 점입니다. 강원도에서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득표율은 30%에 육박했습니다. 후보가 많아지면 표심이 갈리고 선거 때마다 좌우를 넘나들었던 강원도.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등 돌린 민심 살피기에 주력하면서 중앙당 일정에 맞춰 선대위를 구성하는 등 대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 현안을 대선 후보 공약에 포함시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강원도민의 마음을 다시 한번 얻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번 주 중 각 지역에 대선을 위한 정당 선거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또 한 번의 대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려적인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앞으로 강원도의 희망이 되는 강원도당으로 탈바꿈하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현안들을 많이 건의해서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선 선거일이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강원 정치권의 대선 시계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대통령 파면 직후 조기 대선 체제로 인한 전국 혼란이 이어지면서 원주시가 민생 안정에 나섭니다. 대선 기간 선거법과 관련해 각종 행사가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오늘 15일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실직이나 휴폐업, 고독사 위험 등 다양한 형태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고 소방, 경찰, 군과 한라인을 정비해 재난에 대비합니다. 주요 행사들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단속도 강화합니다.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의 군부대 신설을 추진하는 육군이 추가 부지 매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 초 군부대 신설이 공식화되면서 마을까지 부대가 확장될까 주민 반발이 커지자 육군은 추가 부지 매입은 없고 진행 중인 1, 2차 부지 매입을 통한 55만 제곱미터에 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둔 부대의 성격에 대해서는 2개 중대가 주둔하는 차량화 부대라며 군사 보안을 이유로 추가 설명을 아꼈습니다. 용둔리 주민들과 육군 관계자는 오늘 16일 우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나 주민 지원 사업 관련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최저 승진 연수를 채우지 못한 공무원 7명을 특별 승진시켜 논란이 일었던 원주시. 강원도는 감사를 벌여 원주시에 기관 경고를 내리고 인사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했는데요. 3년 만인 최근에야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2019년부터 2년 동안 민선 7기 막판 원주시가 단행했던 특별 승진, 최저 승진 연수를 채우지 못한 5급 사무관 7명이 4급 서기관으로 승진했고 이 중 1명은 특별 승진 조건 연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즉시 종합감사에 나섰던 강원도는 이런 승진이 부적정했다며 지난 2022년 원주시의 기관 경고를 인사 담당 공무원 6명에게는 중징계와 경징계, 훈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주시는 서기관 승진 후보자가 극히 적고
순차적 승진 대신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징계 대상자인 공무원 3명도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정 분쟁 끝에 2022년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는 3년이 지난 최근에야 공개됐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4급이 공백인 경우 직무대리를 둘 수 있음에도 원주시가 최저 승진 연수를 채우지 못한 5급을 특별 승진시켜 법정 최저 요건을 갖춘 승진 후보자를 역차별하는 등 특별 승진 제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요 인사 기준을 변경하고 1년 뒤 적용하는 법령도 지키지 않았고 의무사항인 특별 승진자 공적 심사를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당시 인사 담당자들이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일로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것으로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앞으로 철저한 시정과 또 재발 방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될 것으로. 2023년 관련 소송이 끝나고도 이제야 감사 결과가 공개된 이유에 대해 강원도는 원주시 공무원 노조가 다면 평가 등 인사기준 관련 또 다른 감사를 청구하면서 사안을 분석하다가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는 대부분이 산악지형인데다 육로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 응급 환자가 생기면 소방 헬기가 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출동 건수는 전국 최상위권이지만 인력이 부족해 생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산 중 10m 아래로 추락해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를 접수한 대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사고 지점에 도착하자 신속하게 하강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긴급한 조치를 취한 뒤 소방 헬기로 이송합니다. 산지가 많은 강원도에선 이런 사고가 잦아 소방 헬기의 구조 구급 출동이 빈번합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에 비례해서 저희 강원도 지역에서는 산악 사고가 다발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라서 저희 소방 헬기가 가지고 있는 기동성이라든가 신속성을 활용해서 강원 지역의 소방 헬기 구조 구급 출동 건수는 전국에서도 손에 꼽힙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횡성과 양양에 총 2대의 헬기를 운용하는데 지난해에만 구조구급 출동이 344건에 달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3번째로 많았는데 헬기당 출동 건수도 지난해 경기도가 헬기를 한 대 줄이기 전까진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헬기당 50여 건인 충남 경북보다 4배 가까이 많고 광역시인 대전 광주와는 7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출동 인력이 넉넉치 않아 대원들의 피로도는 상당합니다. 저희가 3주 1교대로 당비비 체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2주 이상 교육을 가게 되면 당비로 그러니까 퐁당퐁당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지쳐서 2명의 구급대원이 팀을 이루어 주처치와 보조처치를 나눠서 하는 구급차와 달리 소방 헬기에는 구급대원이 1명뿐인 것도 생명을 구하는 데 걸림돌입니다. 경증 환자의 경우는 혼자서도 처치가 가능하지만 등산 중 낙상 등으로 인한 심정지, 중환자가 많은 강원도에선 손이 부족해 가져간 의료 장비를 제때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항공대 온 지 3년 차인데요. 지금 거의 심정지 환자를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으로는 한 10건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한 건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소방 헬기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민주노총 돌봄노조와 요양보호사들이 원주의 한 요양원에 3개월 쪼개기 근로계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사측이 직원의 채용은 정규직을 원칙으로 한다는 단체 협약을 어기고 올해 1월부터 요양보호사를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고용하면서 고용 불안, 저임금 중노동, 서비스 질 하락 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환자 수요에 따라 인력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단체 협약에 계약직 채용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주시가 학성동 성매매 집결진의 건물과 토지주에게
3차 폐쇄 협조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소유한 건물과 토지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거나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법은 성매매 업소를 직접적으로 운영하지 않더라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이나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 78명이 의대 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의대 정원을 2026학년도 이전 수준으로 즉시 복원하고 학생들에 대한 불필요한 압박을 중단하라며 정부는 학생들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해 이를 학사교육에 반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기성세대 의사들과 의료계 선배들을 대신해 겪은 희생을 인정하고 학생들의 용기와 결단에 응원을 보낸다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횡성군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임도 4km를 추가로 조성합니다. 우천면 상대리 야산에 국비 등 9억 원을 들여 올 연말까지 산불 진화 임도 2.1km를 신설하고 공근면 초원리에도 2.1km 구간 간선 임도를 설치하기 위해 8억 원을 투입합니다. 반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임도가 산불 피해 예방 효과는 적고 산사태와 환경 파괴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창 전통시장과 진부 전통시장에서 주말 야시장이 열립니다. 평창군은 평창과 진부 전통시장이 강원도 주말 야시장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포함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까지 먹거리와 공연 등이 어우러진 주말 야시장을 운영합니다. 평창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전통시장을 단순한 장보기 공간이 아닌 지역의 문화와 특색이 어우러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입니다. 2025년 강원 기능경기대회가 오늘부터 5일 동안 원주에서 펼쳐집니다. 강원도와 산업인력공단은 원주 지역 미래고와 영서고, 한국폴리텍대 원주 캠퍼스, 원주교도소 등 도내 5곳에서 오는 11일까지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합니다. 기계 설계와 자동차 설비, 피부 미용 등 34개 직종에 참가하는 306명 가운데 85%는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입니다. 입상한 선수들은 9월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기능대회에 참가하고 국가기술 자격 기능사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일에 막을 내린 2025 강원소년체육대회에서 원주교육지원청이 1부, 양구교육지원청이 2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강원소년체전에는 31개 종목 3,807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수영 11개, 역도 13개 등 5개 종목에서 30개의 대회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15세 이하부 체조에 출전한 춘천중 백은영 학생은 7관왕을 차지했고 화천초등학교의 정기은, 정기솔, 정기현 3남매는 16개의 메달을 획득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